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거대한 만년설이 장관을 이루는 곳. 알프스 산맥의 화려한 대자연이 살아있는 빛을 뿜어내는 곳. 고산지대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프스가 만든 사계절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이탈리아 북부로 떠나본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을 날아 밀라노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수도인 밀라노는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이자 유럽의 허브다.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다. 패션의 도시이자 이태리 최대 경제 도시인 밀라노의 첫인상은 생동감으로 넘쳤다. 나는 밀라노의 중심 거리 두오모 광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밀라노 대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체 길이 157m, 너비 93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며 축구장 크기의 1.5배나 된다. 14세기부터 지어진 이 건축물은 19세기 나폴레옹 왕자에 의해 완성됐다.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Almost everything of Italy. So we started with Venice and then we came to Milan because it was on the way. Yeah? And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here. So we're appreciating the dome. 나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다. 내부의 모습은 아주 화려했다. 천장이 높은 제단의 모습은 엄숙하면서 웅장한 느낌이다. 거대한 석조 기둥이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다. 성당 곳곳에는 아름다운 조각품과 미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벽면에는 과거 이곳을 지켜왔던 이들이 잠든 화려한 석관도 안치돼 있다. 엄숙한 실내를 벗어나 대성당의 꼭대기로 향했다. 위로 오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빼곡한 첨탑이다. 대성당을 이루고 있는 135개의 웅장한 첨탑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두오모 광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광장의 중심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동상이 서 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이탈리아의 초대 국왕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한 사람이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의 기마상이 바라보이는 곳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가 있다. 대규모 쇼핑몰인 이곳 갤러리는 밀라노를 상징하는 아케이드다. 아치형의 유리 천장으로 된 통로 양편으로는 카페, 레스토랑과 각종 상점들이 있어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다. (1877년에) 완공된 이 아케이드는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고급 대리석으로 바닥을 만들었다. 철골과 유리를 사용해 완성했는데 뛰어난 시공 기술이 놀라웠다. 벽면은 그림과 조각들로 꾸며져 있다. 자세히 보니 모자이크로 만든 것이다. 이곳 전체가 커다란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밀라노의 응접실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엔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다. 각 매장마다 개성 넘치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밀라노가 패션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Siamo bravissimi a far tutto. Siamo bravissimi a disegnare, abbiamo i tessuti migliori, abbiamo le persone che sanno cucire meglio e abbiamo tanto stile E tanta passione. e tanta passione per la moda. 세계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 밀라노. 거리로 나서자 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다양한 패션을 뽐내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낯선 방문객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밀라노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친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밀라노를 뒤로 하고 이탈리아 서북부 지역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알프스산 기슭에 있는 거대한 마조레 호수다. 호수 주변엔 오래전부터 이곳을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호수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 마을과 마을을 잇는 배가 마치 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다. 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상쾌한 바람과 맑은 물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자연을 실감했다. 이 호수는 세계의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다. 그중 벨라 섬으로 가봤다. 섬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이곳은 보로메오 가문 소유의 여름 별장으로 17세기에 꾸며졌다. 입구에서 발견한 것은 섬의 명물, 새하얀 공작새다. 귀족과 같은 기품이 느껴진다. Palazzo qua all'Isola Bella, costruito nel 1600, circa 1680, era stato costruito in onore della principessa Isabella e da qui deriva il nome Isola Bella. Molto bello il palazzo da visitare con i giardini all'italiana. Dove ci sono le tre isole Borromée, l'isola madre, l'isola Bella e l'isola Pescatori. Il lago è circondato dalle montagne e ci sono varie spiagge, vari posti da visitare. 중세 시절로 안내해 줄 것 같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봤다. 이 섬의 가장 높은 곳은 훌륭한 전망대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잘 가꿔진 나무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층마다 다른 느낌의 식물을 키워 이탈리아식 정원을 가꿨다. 섬 전체가 호수 위에 떠 있는 예술품과도 같다. 특히 초여름에 자라는 다양한 꽃들이 화사함을 더해준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발레 다우스타. 이탈리아 서북부 프랑스와의 국경 지역이다. 초여름 알프스의 만년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만년설과 함께 산을 휘감는 눈보라를 보니 장엄한 느낌마저 든다. 산 아래쪽에는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계절의 혼돈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에는 인구 2,700여 명이 살아가는 쿠르마에르 마을이 있다. 예로부터 농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마을 한가운데로 가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모두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다. 이곳의 고도는 1200m, 고산지대다. 차가운 알프스 산맥의 영향을 받아 이곳의 여름은 7월부터 8월까지 딱 2개월 정도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초여름까지 두꺼운 옷을 입는다. 고산지대라 자외선이 강해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다. 싱싱하게 피어난 꽃 뒤로 보이는 만년설. 이 마을 안에서 사계절을 모두 볼 수 있다. Courmayeur è un posto dalle mille anime, è adatto per chi vuole fare sport, per chi ama la natura, per chi vuole rilassarsi. Courmayeur è un paese ai piedi del Monte Bianco che porta alti valori dell'italianità, quindi ci si può trovare la montagna più alta d'Europa ma anche le eccellenze d'Europa, tutto quello che rende fantastico l'Italia. 거리 한복판에서 독특한 차림을 한 사람들과 마주쳤다. 이건 무슨 복장일까? Today Yes. is the wine fest here in Courmayeur. Wine festival here. Wine fest. Yes, yes, yes. If you So, want to come yes. later. Okay, okay. So you are grape, right? Grape, Grape, yes. grape girl. 이 포도 소녀들을 따라서 축제장으로 가봤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축제는 마을 회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아이스 와인을 맛볼 수 있고 건포도로 만든 와인도 있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Vado? Allora, il vitigno più rappresentativo della Valle d'Aosta è il Petit Rouge. Petit Rouge che in varie declinazioni, in base alla zona in cui viene coltivato, va a formare dei vini diversi. Se è coltivato nella zona centrale di Torrette si chiamerà Torrette o Torrette Superiore. Se è fatto a Neus si chiamerà Neus, se è fatto a Chambave si chiamerà Chambave. E l'Enfer d'Arvier, che è sempre di Petit Rouge, si chiamerà Enfer d'Arvier. In base alla piccola zona in cui viene coltivato dà dei risultati profondamente diversi, ma il vitigno è lo stesso, per cui fondamentalmente posso dire che è il più rappresentativo.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아이스 와인을 시음해봤다. 신선한 맛이 그대로 느껴졌다. 와인뿐 아니라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 이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의 주식인 치즈와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진다. 이 지방의 특산물이라는 고소한 빵도 맛볼 수 있고 신선한 치즈와 함께 이탈리아식 소시지인 살라미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돋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흥겨운 음악.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연주단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고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겨운 연주에 몸을 맡겨본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음악을 타고 활기가 느껴진다. 늦은 오후, 축제에 참여했던 빵집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다양한 빵을 만들고 있었다. 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그날 맛있는 빵을 굽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판매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빵, 포카치아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다음으로 많이 먹는 빵이라고 한다. 시골 마을의 유일한 빵집인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Lardo e fontina, fantastica. Fantastic. Very, very good. How about you? How about Fantastic. Very, very good. Very good. Ci sono tanti tipi di altre focacce a seconda delle zone. Diciamo che la focaccia genovese è la più conosciuta che c'è. Noi dalla Liguria l'abbiamo esportata in Valle d'Aosta e stiamo continuando da 20 anni a fare la produzione qui in valle. Vale? 포카치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밀가루에 물, 올리브유와 함께 이스트,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한다. 반죽이 끝나면 반나절 정도 숙성을 한다. 반죽을 적당한 모양으로 펼쳐 갖가지 고명을 올린다. 준비가 끝나면 달궈진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된다. 나는 버터가 많이 들어간 포카치아를 먹어봤다. 담백하고 고소한 버터 향이 내 입맛에 아주 잘 맞았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스포츠 매장으로 가봤다. 이곳은 1년 내내 산악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스포츠 매장이 많이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산악인을 통해 실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곳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매장 직원은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비들을 보여줬다.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된다. 미끄러운 산길을 오를 때 꼭 필요한 장비인 아이젠이 이 지역에서 200여 년 전에 처음 발명됐다. Questo o il G12 che adesso non c'è qua. 이번엔 산악 가이드 박물관을 찾았다. 이 지역은 알프스 산악 가이드가 최초로 생겨난 곳이라고 한다. 그 안에서 산악 가이드의 후손을 만났다. River make the ultralight crampons because people were looking to go in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need lighter, and so we are still here to produce crampons. 1786, where for the first time a man reached the top of Mont Blanc. The mountain guide goes around. On the holidays, for special celebration, they wear the same uniform. This is your father's uniform? This is my father's uniform. Yes. 과거 산악 가이드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멋진 직업으로 여겨지며 수입도 꽤 괜찮았다고 한다. Mountain guide and ski teacher. So they always like these men from the mountain. Mainly, the women that are interested are the women from big town, big cities. So I know many English women that came here with tourists and then they stop because they fall in love with mountain guides or with ski teachers. This is my father with Walter Bonatti. 1700년대 초반 영국인 모험가들에 의해 알프스 등반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의 안내는 필수였다. 그 이후 산악 스포츠의 붐이 일기 시작하며 산악 가이드가 점차 늘어났다. 북극을 탐험할 때도 산악 가이드가 활약을 했으며 수많은 가이드들이 희생됐다. 이 박물관 곳곳에는 당시 사용하던 장비들이 남아있다. 나무로 만든 임시 대피소와 개 썰매의 모습에서 험난한 모험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도전을 받았던 알프스는 어떤 모습일까? 케이블카 입구에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5월 초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뛰어넘어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다. Where are you from? France. France.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To go at the top and to go do back off-piste. France. To go back to France by ski. Ski? Ski back to France. Be good, huh? Okay. Okay, bye.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다.
둥그런 모양의 케이블카로 들어서자 사방으로 트인 투명 유리 밖으로 알프스의 전망이 펼쳐진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케이블카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It's turning, right? 케이블카는 360도 회전을 하며 사방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해발 2,000m에 오르자 나무 사이로 만년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위로 오를수록 하얀 눈이 산을 뒤덮고 있다. 해발 3,000m에 이르자 설산을 볼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구름과 눈보라가 합쳐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산의 정상에 도착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약 3,600m. 초여름인데도 이곳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다. 강풍까지 불어온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고 하얀 설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때를 놓칠세라 산악 등반을 준비한 사람들이 산행을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봤다. 이곳에서 한국인 등반가를 만났다. 여름에는 이태리나 많은 관광객들 오셔서 선탠 로션을 바르고 일광욕을 수영복을 입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해가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은 금방 영하 10도, 20도로 금방 내려가죠. 그래서 한 여름에도 사계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If you follow me on these places, I show you the places where the people climb in the summer. 전망이 좋다는 곳으로 함께 가봤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진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드디어 작은 봉우리 정상에 올랐다. 눈앞에 끝도 보이지 않는 알프스 산맥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해발 3,700m, 신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빛을 뿜어낸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걸쳐 1,000km 이상 뻗어 있는 알프스 산맥. 이탈리아어로는 알피라고 부르며 희고 높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겨울과는 다른 초여름의 알프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스키를 타고 내려간다. 이 코스는 모험가들만 다닐 수 있는 험난한 길이다. 대부분 마운틴 가이드를 데리고 와서 눈사태가 났을 때 센서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비, 눈사태가 났을 때 살 수 있는 배낭에서 에어백이 나오는 그런 배낭을 맨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조심히 내려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원 위를 거침없이 내려가는 모습에서 자유로움과 함께 강한 도전 정신이 느껴졌다. I'm
to control myself, so please don't stand in my way. I've waited for the long 초여름 알프스의 빙하는 조금씩 녹아 산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 알프스의 사람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한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원이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오래전에 만들어진 듯한 돌다리를 건넜다. 다리 한가운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파이프를 타고 물이 졸졸 나오고 있다. 손으로 만져보니 굉장히 뜨거웠다. 이 지역은 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알프스 산맥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 유황,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L'acqua termale di Prestan Didier nasce dall'orrido, da questa montagna che abbiamo alle nostre spalle. Nasce all'interno di una grotta, ci sono due fonti, nasce naturalmente calda dalla montagna, è un'acqua acidulo-ferruginosa, quindi ha delle proprietà molto interessanti sulla pelle. 산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온천 욕장.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신혼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Ogni tanto veniamo qua a rilassarsi un po' e niente, fissiamo all'hotel qua a Prestan Didier e poi veniamo qua. 자연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스피커를 물 속에 설치했다. 온천물을 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을의 모습은 오래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집을 짓는다. 돌 지붕은 비바람과 폭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오래된 골목길을 걸어봤다. 300년 전에 지어진 마을인데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돌 지붕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침을 일일이 박아놨다. 마차가 다니기 편하도록 깔아놓은 돌바닥도 튼튼하다. The ancient works with in the wood, with the animal, and they are putting a potato. 이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다.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서민들에게 알프스의 빙하는 생명과도 같았을 것이다.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빨래터도 있다. Questo è un vecchio lavatoio, si utilizzava per lavare i cani. Le donne accedevano dietro questi assi in legno e facevano qui il bucato ed è tutto fatto in pietra, è uno dei più antichi della zona. This is a special stone. It's a local stone. Its name is granito. Granito. 대부분이 농부였던 이곳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연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알프스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식수 공급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중세시대 13세기경에 지어진 페니스 성이 자리하고 있다.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견고하게 지어져 있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 3층으로 된 목조 건물이 있고 벽을 빙 둘러 그림으로 장식돼 있다. And here you can see St. George killing the dragon and freeing the princess. This is the great myth of medieval knights. The medieval defense the princess, and so the life or the weakers from the evil and from the monster.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간직한 벽화를 지나 군주가 생활했다는 방으로 들어가 봤다. 영화 속에서 봤던 화려한 군주의 방을 기대했는데 실제 방은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이다.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성은 후손들에게 귀한 유물로 남아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은 가축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는 염소 농장을 찾아가 봤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염소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모두 놀라 먹는 것을 멈추고 경계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이 지역은 날씨가 추워서 1년 중 2달 동안만 방목을 한다.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먹잇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다행히 이 지역은 건초가 풍부하고 질이 좋다고 한다. Dipende, va giù è un altro clima, sì, giù fa più caldo. Poi giù mi sa che in estate in quelle zone lì, Sicilia, è tutto secco, cioè non c'è l'erba verde come noi qua, giù che piove poco, allora è sempre tutto giallo, secco. 애지중지 키운 염소는 신선한 염소젖을 제공해준다. 염소젖은 소우유보다 모유의 성분에 가깝고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한다. 3대를 이어 염소 농장을 해오고 있는 이들은 고산지대 농장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편안하게 젖을 짤 수 있도록 만든 의자가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염소젖을 이용해 치즈를 만들어 왔다. 잘 만들어진 염소 치즈는 고소하고 향이 진하다. 뽀얀 색의 치즈가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I hanno 22 e 19 e studiano ancora. Una fa l'università a Torino, fa produzione animale e invece il più piccolo fa una scuola qui ad Aosta, sempre inerente all'agraria. 대를 이어 농장을 경영하는 부부는 얼마 전부터 허브 향을 첨가한 요거트도 만들고 있다. 점점 다양해져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요거트 기술에 허브 향을 첨가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거트로 요리 대회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요거트를 먹어봤다. 우유보다 향이 진해 정말 맛있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전통 요리 예술가를 찾아가 봤다. Buongiorno. Nice to meet you. La tradizione non vuol solo dire fare piatti che esistevano una volta, ma vuol dire usare ingredienti del luogo, cioè trasmettere cosa noi abbiamo nei nostri campi, nelle nostre valli, trasmetterlo alle persone che vengono a trovarci, perciò nel nostro piatto ci deve essere un po' di fantasia, ma non la fantasia che potremmo trasmettere in una città dove si corre velocemente. 아고스티노 씨의 식당 내부는 아주 고전적으로 꾸며져 있다. 마치 이탈리아 전통 마을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식당에서 중요한 곳을 보여준다며 지하실로 안내를 한다. 내려가 보니 지하에 와인 창고가 만들어져 있다. 자그마치 500년이나 된 지하 와인 저장고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와인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좋은 와인 창고를 갖는 것은 요리사들의 큰 자부심이다. Questo è il polmone del ristorante, perché tutto il ristorante gira tutto sulla cantina, sul vino, come cosa. Il vino è un complemento che fa parte del cibo, cioè noi ogni piatto cerchiamo di abbinarlo con un vino adeguato, perciò per me è fondamentale avere una cantina così. 이 중에서도 제일 귀한 와인을 꺼내서 보여준다. Questo si chiama Bardas. Appena messo in 최고의 botte, 와인 장인이 특별한 날을 기리기 위해 1000병만 만들었다는 희귀 와인인데 그중 10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샀는데 이건 안 파는 비매품이래요. Hanno fatto solo 1000 bottiglie per un motivo particolare, perché per fare un prodotto del genere di più non si deve riuscire a farle con qualità. E allora il discorso è stato proprio per questa occasione, per fare un omaggio a suo nonno, ha fatto questa piccola chicca e non una di più, ecco, il discorso è questo. 요리 예술가의 손에서 탄생한 요리는 어떤 모습일까? Buongiorno.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요리의 재료는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제철 재료들이다. 이 재료들을 이용해 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요리를 직접 보여주었다. 한 접시 안에 이 지역의 모습을 담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싱싱한 채소 위에 직접 만든 새하얀 소스를 뿌려 알프스의 만년설과 계절을 접시에 담았다. 그 위에 화려한 봄꽃을 뿌려 다양한 색으로 장식한다. 드디어 알프스의 자연을 표현한 요리사의 작품이 완성됐다. Io sono molto legato alla tradizione, io amo il mio paese, amo la mia regione
e sicuramente non aprirò un altro posto perché questa è casa mia e a me piace la natura, piace vivere in mezzo alle montagne, andare a cercarmi i prodotti in giro per le mie valli, nei miei boschi, e perciò sono legato molto alla tradizione. 세심한 손길로 완성된 요리사의 식탁. 한 입 맛볼 때마다 신선함과 함께 요리사의 정성이 느껴졌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나는 쿠르마회를 산길을 걸었다. 몽블랑을 중심으로 3개국에 걸쳐 약 160km 정도 연결돼 있는 둘레길이다. 1시간 정도 오르자 장엄한 설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멋진 설경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자연이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곳.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에서 만난 사계절의 하모니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